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이라는 죄가 성립되고요. 안타깝게도 뭐 본인은 요금 때문에 시비 붙어서 내가 그냥 폭행한 건데 뭐 처벌이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좀 반문할 수도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처벌이 굉장히 세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전자 폭행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요. 만약에 폭행당한 피해자분이, 택시기사분이 진단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다, 뭐 2주짜리라도 제출하면 처벌이 더 세져서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전자가 다치게 된 경우 한정해서 놓고 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범죄 생각하면 강간이랑 처벌 수위가 똑같습니다. 강간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당연히 특별법인 특가법에서 이렇게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해 둔 이유는, 이게 뭐 전형적으로 택시든 또는 뭐 버스든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행 중인 차잖아요. 뭐 물론 이게 평가할 때는 정차나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만약에 내릴 때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한 게 아니고 만약에 택시 달리고 있는 와중에 아니 요금이 왜 이래? 그러면서 운전하고 계신 분을 뭐 예를 들어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면 자칫 사고가 나서 다른 피해자가 더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 발생 가능성 때문에 처벌을 더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초반부였나요? 모 고위공직자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 같은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그리고 자칫하면은 뭐 본인과 피해자뿐만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위험성 때문에 죄질 평가 면에서 좀 더 안 좋기 마련이라서, 똑같은 변수들 하에서라면 운전 중에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고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라는 거는 처음에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